사실은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은 그 상품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걸 뉴스를 아주 눈여겨보고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심영석 교수님께서 투자 유망 지역과 상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로 할 거는 아파트 시장은 그 공개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파트를 해서 이제 돈을 번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용성이 오르고 그다음 다른 지역들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먼저 오르는 또 상품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축 대단지들이 예 많이 오르죠. 그래서 예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송파에 이제 구축들을 좀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송파 구축이요? 예예. 그래서 뭐 일단 뭐 구축 중에는 대부분 뭐 잠실 세내역이라든지 잠실역 이런 쪽에는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구축은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 음. 뭐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혹시 500%를 꿈꾸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신축이 오르면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구축이 그러죠. 오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시차를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르는 거는 신축, 소형, 대단지 그리고 주거 선호 지역 음. 요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키 맞추기, 갭 메우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도 보면 진짜 그 물론 이게 신축은 아닌데요. 그 엘리트라든지 아시다시피 헬리오시티 이런 아파트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이제 둔촌주공 예 네. 올림픽 파크 코리오는 뭐 최근에 이제 시세를 보니까 헬리오시티를 넘어섰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신축 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머지 구축들은 보면 움직임이 빠르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예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면 제가 볼 때 순차적으로는 어쨌든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예. 지금 세 가지가 신축, 소형, 대단지의 주거 선호 지역이잖아요. 예예. 이거는 뭐 입문하는 사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예예. 훔쳐 예. 놓으신 거 키 맞추기 아니요. 저 상품이라든지 저 아니면 실제로 좀 예를 들면이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마용성까지 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아직 저는 안 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그다음 단계는 강서는 아니고요. 음. 예. 그다음 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도 마곡이기 때문에 강서였으면 싶은데요. 강서는 아니고요. 그다음 단계가 이제 예 광진이라든지 음. 동작입니다. 잘 아. 아시다시피 그쪽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어느 지역은 뭐 30 평대가 20억 도 넘고요. 그죠? 예예. 아시다시피 그런 상품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동작이나 예 음. 아니면 광진 뭐 또 어떤 분은 이제 오셔 가지고 그 노량진 뉴타운 이야기도 많이 네. 하시고요, 노량진 쪽에.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뉴타운이 그 진행이 잘 되고 어쨌든 다 그렇게 탈바꿈한다 그러면 좋은 지역이다. 그럼 뭐 너무 바로 용산이니까요. 예예. 그래서 그런 뭐 강남에 가까운 동작도 상당히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동구가 지금 0.5% 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 예 성동구가요? 성동구가 0.5% 이거는 거의 연율로 따지면 26% 그러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또 광진구거든요. 예예. 그래서 요런 지역들의 뭐 신축이나 아니면 음. 뭐 준신축 음. 우리가 신축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뭐 한 5 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도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그는 거의 뭐 5 년에서 10년 된 아파트는 신축인데요. 또 요즘은 5년 이상 이렇게 된 아파트를 또 준신축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음. 10년 돼도 아파트는 깨끗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고런 정도 10년 내외 정도 되는 이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저는 뭐 전혀 그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직 저는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음. 이게 반등이 시작됐다 그러면 뭐 왜냐하면 수급 상황으로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로 가는데요. 그게 수급 상황이고 내부적인 주택 시장의 상황인데요. 그 상황으로
가는 시기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2026년, 27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되면 정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입주 물량에서는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6년하고 27년도에 입주하는 물량이 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예. 물론 이제 잠실에 제가 알고 있는 르엘이라든지 그죠 뭐 우리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청담 르엘입니까? 청담 상위가 예예. 아파트. 예,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입주 물량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늘어나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은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다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신축은 일반 분양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인이 있는 집이거든요. 조합원들이 있어야 다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조합원이 바뀌더라도 원래 주인 있는 집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규 물량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순증가분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예전에 5만 세대 입주한다고 많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이 중에 30%만 신규고 나머지 3만 5천 세대는 주인 있는 집인데 이게 무슨 신규냐. 그래서 15,000세대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뭐 대구에 반도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만 3만 세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나와서 이 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만 세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6, 예예. 7천 세대 겨우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6,000 세대 7천 세대면 포항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서울의 20분의 1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2026년, 27년도가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되면 1,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는 앞에 말씀드렸던 재건축 단지들 제외하고 나면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다는 예예. 거죠. 거의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1,000세대 넘는 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뛰어드셔 가지고 좀 다니 보시고 그죠?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순차적으로 갑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신축 소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은 물론 우대빵이 잘 돼 가지고 저도 예. 상장을 예. 하셔서 상장을 하든지 해서 수백억을 벌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신축 대형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대형이 예. 왜냐하면 신축 대형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이제 공급이 예. 없죠. 예. 공급이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강남에 좀 공급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공급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축 대형은 50평 이상입니다. 그래도 40평대는 지금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는 그죠? 전세대 그나마 들어오는데요. 50평 이상은 거의 안 정말 되죠. 예 눈을 거의 안 씻고 되죠. 찾아봐도 제가 봐도 없어요. 예예.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수요는 꽤 있습니다. 지금 음. 이미 제가 이제 만나가 상담하는 분 중에도 보면 반포자이나 레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가 신축 구축 대형이 많습니다. 대형이 많죠. 이미 15년, 16년 돼 있는 네. 아파트인데요. 반포자이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펜트하우스도 아닌데요. 70평, 80평이 뭐 몇백 세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개포는 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뭐 이게 "어디로 가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내가 좀 뭐 강남을 떠나서 다른 데 가더라도 대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소성 있는 상품들 뭐 이런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보내 드리는 게 앞으로 30평대보다는 20평대가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요. 사실은 제일 좋은 상품은 컴팩트 맨션이라 그래서 일본어의 그 30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 사이. 최근에 이제 4구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 사구가 예, 좀 조금 공급되는 게 있는데요. 이 새 아파트 중에 요런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인 가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결혼은 하라 그래도 더 안 할 거고요. 이게 뭐 여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원룸에 사는 거는 쪼끔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에 전임 교원으로 있을 때 처음에 원룸에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방 2 개짜리로 옮겼어요. 이게 나이가 한 40, 50 돼 가지고 누워 있으면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이게
좁은 공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이 한두 개 있으면서 뭐 하나는 서재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취미 활동하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방이 한두 개 있는 상품이 이게 컴팩트 맨션인데요. 요런 게 이제 좀 신축에 한 예. 21평형, 예, 20평형 맞습니다. 정도 대부분 되겠네요. 21평인데 이게 예. 리센지에도 보면 요런 평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인기 있어요. 나오면 그냥 바로 거래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그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평형을 줄이는 것이 뭐 내가 그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거는 모든 인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투자 그래서 수익률 이런 거 따질 땐 이런 상품이 아, 짱이겠네요. 좋습니다. 좁으니까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예예. 그리고 부르겠네요. 본인이 나중에 뭐 다른 데 넓은 데 가시더라도 요걸 이제 임대로 돌리시더라도 이거는 월세가 시세가 아주 잘 잘 나옵니다. 예. 나가잖아요. 그래서 월세 잘 나오고 시세 차익도 잘 나오는 상품은 우리나라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음. 그래서 대형은 이제 굴러가기 힘들지만 대형은 굴러가면 크게 예예. 뭐 움직이니까 시세 그런 차익만 상품 벌어야 예.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0~300도 훌쩍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 알고 있으니까요. 수익형 상품도 괜찮네요. 예. 근데 시세 차익이 납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안 오르거든요, 오피스텔이. 예예예. 근데 요런 상품들은 오르기도 잘 오르고요. 신축은 시세 차익도 있고 그래서 요런 아주 컴팩트 맨션 같은 개념의 초소형 아파트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심영석 교수님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자본을 갖고 있는 첫째 신축 대형 아파트를 강남에 사시겠답니다. 두 번째는 그 4구제곱미터 우리가 분양평형으로 20평형이나 21평형 예. 요 정도 되는 전용 한 15평 요 정도 되는 거죠. 요런 게 수익형 차익형으로도 아주 좋을 거라는 꿀팁을 끝으로 우리 신 교수님께 여쭙는 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전영진 대표 아까 제가 전망 남겨놓는다고 했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 공급을 해야 주택을 안정시킬 거라는 거는 뭐 단지 다들 기정사실이 됐고, 기재사실이죠. 예. 예. 택지 개발은 이제 거의 없고요. 예. 그다음에 도심에 더 집중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들은 더 심해질 테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또 맞기도 하고요. 또 예. 이걸 또 시장이 읽었기 때문에 신축 조기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게 사업이 되려면 조합원 숫자가 적정 수 이하로 좀 유지가 돼야, 그래야 이제 외부로 돈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은 조합원 숫자가 뭐 많다면 다른 방법은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많이 그게 주면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게, 뭐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뭐 공학의 영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수돗물이라든가 또는 뭐 공원의 배치라든가 또는 뭐 도로의 어떤 수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는 주택 공급의 큰 축을 차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제가 이제 중개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수강생도 늘어나는 걸 보면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부작용이 그만큼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뭐 지분 쪼개기라든가 물딱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용적률이라는 게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급하다면 올려도 되는 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곳은 역세권인 것 같아요. 역세권은 그래도 좀 올려줘도 그래도 좀 덜 도시가 망가지겠다는 거를 정책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역세권 위주로 제가 재개발 쪽을 저 역시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뭐 어디가 뭐 신통이네 어디가 무슨 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뭐 여기 신축 사라 신축 사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될 만한 지역을 가려면 그럼요. 네, 될 만한 지역을 가려면 역세권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역세권 장기 전세 두 개가 역세권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 큰 축인데, 그 두 사업 모두가 전부 다 예정력까지도 역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실시 계획이 발표된 계획이나 실시 둘 다. 네. 네, 근데 그 역세권 활성화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결론은 개통 예정력 포함돼요. 개통 예정력이라고 예, 그래요. 예, 개통 개통 예정력이라는 예정력. 사실 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아직 개통 예정인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유튜버들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진 대표는 정비사업 쪽에 어차피 우리 신 교수님하고 다 일맥상통하네요.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을 하기 위해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은 재개발 정비사업 쪽밖에 네. 없고 그죠? 우리 신 교수님은 완성된 상품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우리 전영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조금 더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나 역세권 활성화로 표현되는 또 이 방식이 사업 시행인가를 사업 계획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 보통의 경우는 조합 방식,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옛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얘기시죠? 네. 우리 백창훈 간평사님도 아까 제가 직구를 하나 추가시키긴 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어떤 투자처가 좋아 보여?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그 추진할 때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일기신 듯이 예, 저는 뭐 잘 살고 있으니까요. 흔들지 마. 예, 그리고 뭐 그 급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정비 구역이나 또 이제 착공되는 상황을 보면서 분당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 이슈인 상품이고 핫 이슈인 지역이다 보니 규제도 촘촘히 더 보란 듯이 더 할 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걸 뉴스를 아주 눈여겨보고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상가 토지 거래가 묻고 온 얘기는 저는 몰랐었어요. 아, 네. 성남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성남이라지만 분당이라고 하세요 그냥. 네, 분당 네, 분당 어차피 뭐 실기 신도시는 분당이니까. 일기 신도시는 분당이니까. 네. 예. 지금 뭐 일기 신도시는 뭐 분당과 평촌 위주로 조금 지금 선도지구 관련해서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평촌도 잘 나가요? 네, 나머지 지자체들, 나머지 신도시들은 아직까지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분당, 평촌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백창훈 평가사님, 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핫 이슈 지역은 따라오는 제재나 규제도 상당히 촘촘하고 빠르고 선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분이나 파는 분 모두 그거를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오늘 1시간 반 얘기했습니다. 진이 빠져 죽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좋은 정보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